노년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름이 늘었네, 늙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젊음을 지키라고 늘 말하지만 정작 제 얼굴에 팔자주름이 깊어질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의사라면 피부도 좋아야지 이런 말까지 들으면 정말 뼈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단 하나의 생활 습관이 피부를 몇 배나 빠르게 늙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더 무서운 건 그 습관이 10년 뒤 얼굴을 늙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젊음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습관들을 낱낱이 짚어드리고 의학적으로 왜 그런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고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피부 노화 전문의 김성훈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름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깊어진다는 것을요. 첫 번째 습관은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으셨습니다. 세안 후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아서 평생 그렇게 해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몇 년 후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피부 겉에는 피지막이라 불리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막은 피부 수분을 잡아두고 외부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피지막을 녹여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하면 피부 지질층이 50% 이상 손상된다고 합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피부 수분이 증발해 건조해지고 건조함이 바로 잔주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순자 할머니께 미지근한 물로만 아침 세안을 하시고 세정제는 저녁에만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피부 수분도가 20% 이상 올라갔고 실제로 잔주름이 옅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뜨거운 물 세안 습관을 꼭 고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72세 김영자 할머니는 한쪽 얼굴 주름이 다른 쪽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항상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죠? 맞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하루 평균 7시간을 잡니다. 1년이면 2,500시간이 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굴이 베개에 눌려 있으면 주름이 그대로 자리 잡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주름이 2배 이상 많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수면 자세를 바꾸고 메모리폼 베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주름 깊이가 실제로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수면 자세를 꼭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피부 나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표정 습관입니다. 70대 박순희 할머니는 웃을 때마다 눈과 주름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저는 웃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웃음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거나 눈을 세게 찡그리는 표정은 근육 수축으로 인해 주름이 고정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주름을 표정주름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면 피부 아래 콜라겐이 끊어져 고정주름으로 바뀝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미간을 자주 찡그리는 사람은 10년 뒤 같은 나이 또래보다 주름이 더 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께 하루 5분씩 거울을 보며 표정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미간에 힘을 빼고 눈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간단한 습관이었죠. 2달 후 눈가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미간 주름 눈가 찡그림 습관을 꼭 고쳐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잘못된 보습 습관입니다. 74세 김정자 할머니는 크림을 바를 때 항상 힘껏 문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지르는 과정에서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진피층 섬유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서 강한 마찰은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콜라겐 파괴를 촉진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주름이 늘어나는 것이죠. 저는 김정자 할머니께 로션을 바를 때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키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피부결이 달라지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는 세게 문지르기 대신 가볍게 두드리기를 꼭 기억하세요. 5번째 습관은 햇볕 노출입니다. 65세 이후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기미와 주름입니다. 그 원인의 80%가 자외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미국 피부과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화 주름의 80% 이상이 햇볕 노출 때문에 생깁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탄력을 잃게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피부 방어력이 약해져 자외선 피해가 더 커집니다. 제 아내는 40년 넘게 매일 선크림을 발라왔습니다. 지금 70세인데도 피부가 50대 초반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지만 선크림을 쓰지 않은 분들은 얼굴보다 손, 목이 먼저 늙어 보입니다. 선크림은 젊음의 보험입니다. SPF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바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5년 후 피부 나이는 이 습관이 결정합니다. 6번째 습관은 물을 잘 안 마시는 겁니다. 69세 정순자 할머니는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어요. 커피만 드시고 물은 귀찮다고 안 드셨죠. 그런데 피부는 몸 전체 수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의학적으로 체내 수분이 1%만 부족해도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건조 주름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그룹은 2리터 이상 마시는 그룹보다 피부 수분도가 15% 낮게 나왔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께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조금씩 나눠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도 확실히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커피 대신 물을 자주 마셔보세요. 피부가 제일 먼저 감사할 겁니다. 7번째 습관은 단 음식과 탄수화물 과잉입니다. 71세 김정희 할머니는 단빵과 과자를 즐기셨는데 피부가 푸석하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분이 콜라겐 단백질과 결합해 피부를 딱딱하게 만드는 당화 반응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높을수록 주름과 기미가 많다는 상관관계가 확실히 입증됐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께 단 음식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도록 권했습니다. 3달 후 피부가 훨씬 탄력 있고 맑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빵이나 과자 대신 과일과 견과류로 간식을 바꿔 보세요. 피부 나이가 달라집니다. 8번째 습관은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피부를 탈수시키고 흡연은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제 환자 75세 이영숙 할머니는 술자리를 자주 하셨는데 피부가 늘 붉고 거칠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수분 부족과 염증 수치가 높았죠. 술을 줄이고 물을 늘리자 단 2달 만에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 70세 조영자 할머니는 40년간 담배를 피우셨는데 얼굴 주름이 또래보다 10년은 더 깊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피부 노화 속도가 2배 빠르다고 밝혀졌습니다. 조영자 할머니는 금연 후 6개월 만에 피부가 밝아지고 주름이 완화됐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피부에 최대적입니다. 오늘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9번째 습관은 스마트폰과 TV를 오래 보는 겁니다. 67세 이명자 할머니는 밤마다 2시간씩 스마트폰을 보셨는데 눈가 주름과 목 주름이 심했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 때문에 목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블루라이트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피부는 콜라겐 파괴와 색소 침착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께 20분마다 고개를 들어 목을 스트레칭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쓰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주름이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들어 목을 펴보세요. 작은 습관이 목주름을 예방합니다. 10번째 습관은 잘못된 마사지입니다.
70세 박미자 할머니는 홈쇼핑에서 본 마사지기를 매일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얼굴이 붓고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강한 압력은 피부 탄력을 잡아주는 섬유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눌러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학적으로도 과도한 마사지가 콜라겐 분해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박미자 할머니께 마사지 대신 가볍게 림프 순환을 돕는 손길만 권했습니다. 2달 후 얼굴 붓기가 줄고 피부결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강한 마사지는 절대 피하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정도만 하세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피부가 왜 나이 들수록 주름지고 탄력을 잃는 걸까요?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콜라겐 감소입니다. 피부 속 진피층의 70% 이상은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유가 피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탱탱하게 만드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25세 이후 매년 약 1%씩 콜라겐이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72세 최순자 할머니도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화장품을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피부 콜라겐 밀도가 또래보다 30% 낮았습니다. 제가 단백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꾸준히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피부 탄력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과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탁에 두부, 달걀, 멸치와 같은 단백질 음식과 과일을 꼭 올려보세요. 피부 속 콜라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수분 유지와 콜라겐 생성을 돕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의학적으로 폐경 후 5년 동안 피부 두께가 30%나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6세 윤영자 할머니는 폐경 이후 피부가 급격히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져서 고민이셨습니다. 제가 호르몬 감소로 인한 피부 노화임을 설명드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 제품과 규칙적인 걷기를 권했습니다. 3달 후 피부 건조가 줄고 잔주름이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도 콩과 두유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관과 순환의 문제입니다. 피부도 결국 혈관에서 오는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줄어듭니다.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진 피부는 푸석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74세 박영숙 할머니는 늘 피부가 칙칙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죠. 혈액순환이 나쁘면 피부 노화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시게 했습니다. 3달 후 피부 혈색이 좋아지고 잔주름이 옅어졌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피부 혈류가 늘고 콜라겐 생성이 촉진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피부도 숨을 쉽니다. 네 번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70세 장미자 할머니는 피부가 유난히 거칠고 기미가 많았는데 식습관을 보니 채소와 과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를 추천했습니다. 2달 후 피부톤이 맑아지고 잡티가 줄었습니다. 연구에서도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노화가 늦춰진다고 입증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사에 채소와 과일을 추가해 보세요. 그것이 피부 미용에 가장 강력한 화장품입니다. 5번째 원인은 피부 장벽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질층이 얇아지고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건조와 가려움이 심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73세 김은희 할머니는 늘 얼굴이 가렵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습제를 자주 바르도록 권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피부 가려움이 줄고 촉촉함이 회복됐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보습제를 규칙적으로 바르는 것이 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속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보습제와 습도 유지 이것만으로도 피부 장벽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제 왜 피부가 늙는지 아셨으니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효과를 본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하지 마시고 물 한 컵을 먼저 드세요. 밤새 숨 쉬면서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아침 물 한 컵은 혈액순환을 깨우고 피부 수분을 채워줍니다. 70세 권영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물 대신 커피를 마셨는데 피부가 늘 푸석했습니다. 제가 아침 물 한 컵 습관을 권했더니 2달 만에 피부가 훨씬 촉촉해졌습니다. 물을 마신 뒤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만 하세요. 세정제는 저녁에만 쓰고 아침에는 물 세안으로 충분합니다.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를 바르고 1분 정도 기다린 뒤 보습 크림을 덧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층에 수분이 흡수되고 그 위에 보습막이 덮여 증발을 막아줍니다. 연구에서도 보습제는 순서와 시간 간격을 지켜 발랐을 때 수분 유지율이 2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크림입니다. 외출 계획이 없더라도 햇볕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자외선은 실내까지 침투합니다. 실제로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70% 이상 피부에 도달합니다. 68세 윤명자 할머니는 햇볕에 오래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주름이 깊었습니다. 알고 보니 창가에서 늘 책을 읽으셨습니다. 선크림을 매일 바른 후 3개월 만에 피부 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침 루틴의 3가지 원칙 물 한 컵, 보습제, 선크림 절대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낮 동안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먼저 집에 돌아와 화장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클렌징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세정제를 쓸 때는 문지르지 말고 손으로 거품을 내어 얼굴을 감싸듯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세안을 마친 후 피부가 살짝 촉촉할 때 에센스나 세럼을 바르세요. 비타민C 세럼은 특히 저녁에 효과가 좋습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연구에서도 비타민C를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이 33%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가볍게 보습제를 바르고 필요하다면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시면 수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습니다. 71세 김영숙 할머니는 저녁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셨는데 6개월 만에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루틴에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73세 오순자 할머니는 새벽 1시가 넘어야 주무셨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이고 피부가 칙칙했죠. 제가 11시 이전에 주무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만에 피부톤이 밝아지고 다크서클도 옅어졌습니다. 여러분 잠이야말로 최고의 피부 영양제입니다. 반드시 11시 이전에 주무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수면 환경입니다. 건조한 방에서 자면 아침에 피부가 당기고 잔주름이 깊어집니다. 가습기를 두거나 머리맡에 물그릇이라도 놓아두세요. 그리고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빨아야 합니다. 베개는 얼굴이 가장 오래 닿는 곳이라 세균과 먼지가 많습니다. 오염된 베개는 여드름과 잡티를 악화시키고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개 커버를 2주마다 세탁한 그룹과 매주 세탁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후자가 피부 트러블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피부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루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과 목 관리입니다. 대부분 얼굴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나이를 가장 빨리 드러내는 건 손과 목입니다. 자기 전손에 크림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아침에 손이 놀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목에는 얼굴에 바른 세럼이나 크림을 그대로 덧발라주세요.
78세 김정순 할머니는 평생 얼굴만 관리하셨는데 손과 목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습니다. 손과 목 루틴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손과 목까지 챙겨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78세 유정자 할머니는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피부 관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미 늙었는데요. 저는 할머니께 제 스승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늙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유정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저녁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물 세안, 미지근한 물, 보습제, 그리고 얇은 바세린 덮기. 처음 2달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3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한 겁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화장품 뭐 쓰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싼 화장품 안 써. 그냥 습관만 바꿨지. 여러분, 이게 바로 피부 관리의 진짜 비밀입니다. 돈이 아니라 습관이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82세 장영희 할머니는 평생 손이 거칠어 늘 장갑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손만 보면 나이를 다 알 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매일 밤 손보습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분 크림 바르고 바세린을 얇게 덮은 후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 후 거칠던 손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3달 후 손주가 할머니 손이 아기 손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삶의 자신감을 되찾으셨던 겁니다. 또 한 분은 85세 이명순 할머니였습니다. 늘 목주름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는데 매일 저녁 목 보습과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신 후 반년이 지나자 목이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받으셨고 이후부터는 모임에도 자신 있게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며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지고 한 달 뒤에는 눈에 띄게 변하고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부 관리 루틴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노화 지표가 30% 이상 개선됐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손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목에 크림을 덧바르는 것, 선크림을 잊지 않는 것.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 여러분의 피부와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젊어지는 순간 마음도 젊어지고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저는 피부 노화 전문의 김성훈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밤부터 새로운 습관으로 더 건강하고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